아, 예, 월요일장 개장하고 14분 흘렀습니다. 30포인트 넘는 하락 출발했지만 지금은 낙폭을 좁혀서요. 24포인트 1.2%로 낙폭 좁혀 놓았습니다. 자, 주 초반입니다. 이번 주 또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출발 전략 세웁니다. 우원명 부지점장, 유인재 연구위원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원명 시점장님. 일단은 월요일 주 초반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지금 뭐 보시는 대로 시장은 사실 지난 주말 그 미국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유럽 그 정상회의에 대한 회담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기존에 그 뭐 아시는 것처럼 어닝 시즌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기업 실적들이 사실 기대치가 좀 낮긴 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기대치만큼 뭐 그 정도 이렇게 못 나온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 좀 영향을 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어떤 대선 이후의 일정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어떤 정당이 또 정권을 또 다시 잡느냐에 따라서 혹시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떤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 뭐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사실 국가 여러 가지 그 주요 경제 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기업 실적도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잠깐 좀 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화요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그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가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 관련해서 국내 IT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장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수요일 날 미국에서 이제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역시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떤 주택 시장을 좀 이제 부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되는지 좀 가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최근 들어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역시 관련해서 그 홍콩 상하이은행에서 그 집계하는 그 플래시 뭐 잠정치죠. 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나오는 그 어떤 지표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3, 24일 날 그 이틀간의 양일간에 걸쳐서 미국에서는 그 FOMC 10월 회의가 있는데요. 뭐 기준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시 양적 완화 이후에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일정으로 보신다면은 그 미국의 이제 애플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25일 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급이 되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8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특히 그 터치 패널 대용량과 관련된 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이 부분들도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요일 날 미국에서 3분기 GDP 그리고 우리나라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일정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큰 뉴스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는 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첫 번째 정치적 이슈가 역시 여전히 그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자아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역시 스페인의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그 스페인 그 지방선거가 이제 끝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 그 스페인의 집권 여당에서 구제금융을 뭐 즉시 신청할 것이다. 이런 뭐 언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스페인의 구제금융과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주 초반에는 계속해서 부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가 현재 그 11월 6일 날 예정이 돼 있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TV 토론 어떤 때 따른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뭐 잘 아시는 대로 말씀드린 그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지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주 초반까지는 3분기 GDP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 기대감이 좀 희석이 되면서 역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대감들이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 후반 정도에는 조금 그 시장이 좀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3분기 GDP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제조업 지수 역시 기업 실적에 따른 변동성은 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 초반은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소간의 어떤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수로 그 가늠을 한다면 1920포인트가 뭐 일시적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오늘도 하향이 됐죠. 그럴 경우에는 1900선까지 일단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낙폭이 좀 커질 경우에는 그 대형주와 저가 매수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라는 게 어떤 업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최근 들어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그 어떤 기대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정유업종이 조금 뭐 유망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종목들이 순환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슬림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재료나 실적 수급과 연관지어서 종목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슬림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어떤 시장의 뭐 지수나 업종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한 주로 역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중소형주는 종목을 좀 압축하실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가 대형주군,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해보자. 예, 유인재 위원께서는 종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네, 역시 뭐 시장을 보는 눈은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뭐 대부분 같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네. 뭐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자면 역시 뭐 종목별 뭐 슬림화라고 뭐 말할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좀 더 뭐 쉽게 표현하자면은 전체 지수의 어떤 흐름을 보기보다는 개별 종목별로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일단 순 매도로 좀 나서고 있고요. 기관, 특히 뭐 중소형주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뭐 주초에도 그렇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중소형주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 본다면은 뭐 낙폭이 그동안 좀 심했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글로벌 어떤 환경이 다시 좀 약간 좀 정체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단기적 반등 정도는 종목별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 지수로 본다면은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61선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가지만은 다소 지수로 본다면 510선 정도에서의 정체 흐름들이 다소 이번 주에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 지수에 대한 어떤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별로의 특히 뭐 대부분 종목들이 정체 내지는 약세 흐름을 보일 건데 그 중에서 소수긴 하지만은 상승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쪽에 어떤 흐름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관의 흐름을 많이 받는 비록 지금 장 초반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소형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관 쪽이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슬림화시켜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반영되어 있는 기존의 어떤 낙폭이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펀더멘털이나 업황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은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황도 좋지만은 가시 성과도 이어질 수 없는 종목으로의 어떤 연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종목을 선정하기 좀 까다로울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저번 주에 코스닥이 일단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뭐 중소형주 코스닥이 그렇게 뭐 강한 반등을 어떤 기대한다기보다는 종목별로의 흐름들,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마시고 종목만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 업황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좋을 거라 예상되면서 실제로 가시적으로 3분기에도 실적이 연결될 수 있는 종목군으로 또 더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로 일단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IT 쪽으로 역시 집중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결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반등으로 일단 상승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관심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연결되면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IT 하드웨어나 부품 쪽으로 좀 집중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된 관심주는 역시 최근에 뭐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역시 계속 힘이 살아있는 ELK라든지 그다음에 파트론, 그다음에 LB세미콘 세 종목 정도를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근거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으로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장 출발 전략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유인재 연구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